자, 게으른 투자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자바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이고요. 또 주말에 비가 옵니다. 요즘엔 주말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25년의 19번째 주입니다. 벌써 19번째 주. 시간이 참 빨리 가죠. 5월 10일입니다. 카툰은 트럼프의 어떤 롤러코스트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 오리엔 버핏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5월 29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겠죠. 아직은 좀 멀었지만 우리는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6일은 메모리얼 데이가 좀 있네요. 이번 주 제가 뽑아본 어떤 뉴스거리라고 하면 일단은 레오 14세 교황이 손출이 되셨습니다. 5월 9일 날 되셨죠. 그리고 이번에 5월 7일 날 FOMC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 관세가 어떤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5월 10일 봤을 때 테슬라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불이 넘었었죠. 그리고 오늘이죠. 주중에 미중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본 뉴스가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죠. 이런 자판기가 아니고 뭐라 인출기, 현금 인출기가 강남에 이렇게 길거리에 많이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좀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겠죠. 미국이 9개월 연속 상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고용이 좋았다. 뭐 이런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철회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자동차 관세 일부 철회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각을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 순이익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정도 볼까요? 잘 읽지 않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설명해 드리기가 좀 까다롭네요. 이런 정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월 9일 오늘의 증시를 좀 봅시다. 오늘의 증시는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 코스피는 처음엔 좋았는데 후반부에는 뭐 거의 보합 0.1% 정도 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한 1% 가까이 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개인만 산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트 모양은 뭐 다 비슷하던데 바닥을 찍고 올라서서 저항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50선 구름 아래 이 저항 자리에서 도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저항이니까. 또는 여기서 급하게 상승한다면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코스닥은 조금은 정체이긴 한데 역시 비슷합니다. 51선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서 좀 쉬어갈련지 20선을 아직은 지켜내고 있으니까 쉬어갈련지 아니면 힘을 좀 더 내서 올라갈련지 다음 주 다시 또 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역시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횡보하는 수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짝수 음봉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 뭐 이번 주는 뭐 꼴랑 3일 있었기 때문에 7, 8, 9, 3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변동률 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하지만 보유율이 또 가장 바닥에 있다. 이런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자, 아시아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금요일에 꽤 좋았습니다. 우리 장은 안 좋았는데 니케이는 매우 좋았네요. 그다음에 상해는 그저 그랬고요. 항생도 그저 그랬습니다. 니케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얘는 이제 구름을 탔고요. 아직 50선 아래이긴 하지만 구름을 탔어요. 20선을 찍고 올라서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 않겠나. 니케이를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아직 흐름 자체가 대세 흐름 채널 자체가 아직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세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으니까 니케이를 또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상해 항생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차트 모양만 보면 갭을 찍은 모습, 어떤 갭을 공간을 채운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저항이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협상이 잘 돼서 올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 모양만 보면 방향은 좋잖아요. 특히나 항생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차트 모양이고 상해 역시 20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차트 모양은 꽤 좋다. 자, 금요일장에 테슬라 빼고는 다 거의 뭐 삐리삐리했던 그런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를 좀 보면 거의 보합. 처음에는 좋았는데 별거 없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중국과의 협상 이런 걸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이 뭐 주식 살 때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하지만 기대감에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 좀 지켜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차트의 캔들 모양 자체도 뭐 우리나라 코스피랑 비슷한 모양이죠. 50선 아래에서 도치 형태를 다 띄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살펴보겠다. 아래로 흐를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겠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차트 형태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비트코인 요새 좀 좋죠. 특히나 이제 여기는 그려지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금 시간 한 주봉으로 한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꽤 좋은 모습. 이더리움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죠. 비트코인 역시 일봉상 좋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20선을 돌파했고 또 어떤 저희가 그려놓은 선 자체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은 아직은 조금 방향에서 꿈틀하고 있지만 뭐 비트코인이 가니까 뭐 따라가 볼 만하다. 저는 아직도 뭐 코인 자체는 지금은 이런 캔들 모양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50선, 20선 위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0선이 깨지면 또 정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요. 금연물 볼까요? 금연물은 이번 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연물이 상승한 이유는 뭐 인도 파키스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아무래도 또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KLX 금연물은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네요. 환율도 잠깐 인덱스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조금 도치 형태를 좀 띄고는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려나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1400원 밑에 있다. WTI도 상승을 좀 하죠. 뭐 이런 것도 역시 지정학적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물 국채도 소폭씩 상승을 했습니다. 4.382, 3.895 이런 정도 상승을 했네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덧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피어의 뭐 탐욕 지수 3 이런 숫자가 찍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60이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뭐 굉장히 극심한 공포였다가 저번 주에는 중립이었다가 지금은 좀 탐욕에 들어와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안정화되고 있죠. 아직은 이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썩 낮은 건 아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 V코스피 역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구리를 좀 보면 구리는 정체이죠. 그리고 소폭 하락.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눈치를 볼 것 같네요. 뭐 중국 협상에 대한 얘기가 좀 끝나야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성과 제 계좌는 역시 뭐 손매매하는 개별 종목 매매하는 곳은 계좌 상태가 좋지는 않죠. 이렇게 좀 계좌 상태가 좀 노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일단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계좌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손매매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손매매를 한다. 일단 뭐 아무렇게나 매도하는 매수 매도하는 금요일장의 가격 변동을 보면 일단은 미국장을 보면 테슬라가 한 4.7% 5% 6% 올라가더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을 미국 주식부터 조금씩 덜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미국 주식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내 주식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도 물려있는 게 많으니까 정리를 좀 못하고 있다. SK가 좀 올랐고 SKC가 좀 빠졌네요. 현대건설 뭐 계속 좋았었는데 최근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레이, 뭐 J2K 바이오, 이스트 소프트가 조금 올랐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한미사이언스 좀 올랐고요. LS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많이 이번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자체는 5월 3일 날 4.17에서 6.10 이게 이렇게 됐네요. 뭐 다섯 종목 평균은 소폭 하락했지만 뭐 나름 괜찮은 그런 거였다. 해외 계좌가 좀 빠졌고 국내 계좌가 좀 올랐고 기타 계좌가 많이 올랐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가 바뀌었나? 골드는 원금을 회수를 했죠. 골드는 거의 한 10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해 버렸습니다. 그 회수한 원금을 비트코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래프 변동이 좀 있고 지금은 소형주가 좀 잘 나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